같이 이제 영어 공부를 같이 하셨어요? 아니면 따로따로 하셨어요? 저는 하지 않았고요. 저는 괌은 한국말만 하고 살 수 있다라는 아, 연습이. 실제로 뭐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예, 하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가 미국 간호사로 일을 하게 돼서 미국 영주에 이제 괌이라는 곳에 오게 됐고요. 이제 만 4개월이 넘어간 이민자로 살고 있습니다. 괌에서 처음 시작을 하시게 된 거네요. 네네네. 어쩌다 보니까 이제 미국 본토로 안 가고 이제 괌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남들은 너무 가고 싶어하는 휴양지잖아요. 그럼 지금 계시는 위치가 휴양지 근처에 부근에 계신 거예요? 네, 사실 그 괌이 제주도의 한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섬을 한 바퀴 다 돌아도 3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다 보니까 어, 제가 사는 데서 관광지가 있는 데는 뭐 차로 한 10분? 그 호텔 와. 거리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매일 일상이 그냥 휴양지에서의 하루를 보내시는 거네요. 그렇다면 그런데 그것도 한 세네 달 보다 보니까 별 감흥도 없고 사실. 네. 한국에서는 어떤 직종에 계셨던 거예요? 저랑 와이프랑 둘 다 이제 지방에 있었고요. 그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의 대학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회사에서 연구소에서 일을 한 5년 좀 넘게 하다가, 그리고 이제 외국계 회사로 이직을 해서 4년 정도 일을 하고 이제 퇴사를 하고 일로 오게 됐습니다. 외국계였으면 원래 거기서부터도 영어를 사용하셨겠네요. 그 뭐 미국 출장이나 저 이제 유럽 쪽 회사라서 유럽 출장은 많았었는데, 사실 영어는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저랑 좀 맞지 않았고 약간 부딪히는 영어라든지 아니면은 저는 이제 문법도 아직도 하나도 안 맞거든요. 항상 와이프가 맨날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는데 공부랑 거리를 좀 두고 살고 있어요. 이 네. 미국행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미국을 출장을 한 13번 정도 어, 갔었었습니다. 미국의 거의 한 지역을 12번 정도 가다 보니까 한 번은 이제 집사람이랑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여행을요? 아니면 살로? 네, 여행을. 여행을. 이제 그쪽이 이제 나이아가라 펄스 있는 데다 보니까 네.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가 멋있잖아요. 예, 예. 저는 사실 10번을 봤는데 예.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또 한번 보여주고 어, 싶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 회사를 퇴사를 하면서 마일리지 모은 걸 털어서 어, 둘이 여행을 한번 갔었습니다. 애는 네. 너무 어려서 당시에 맡기고 왔었는데, 이제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토익 점수도 높고 영어를 이렇게 쓰는 건 좀 했었었는데, 어, 막상 이제 뉴욕에 가보니까 뉴요커들의 그 빠른 영어와 대답을 못하면 너 영어 못하네 하고 이제 가지 않습니까, 걔들은. 예. 그런 거를 약간 경험을 하면서 영어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그때 당시에 막 제주도에 뭐 미국 병원 들어온다 막 이런 얘기가 좀 예, 있던 예. 시기라 가지고 N클래스 이제를 따면서 영어 공부를 하면 괜찮을 것 같다. N클래스를 등록을 하고 2020년도 2월에 이제 오사카 가서 시험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잠잠하다가 같은 병원의 선생님이 이제 미국을 간 얘기를 듣고 네. 이 사람이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어, 저는 이제 사실 영어는 못해도 해외를 좀 자주 네. 혼자도 많이 나가보다 보니까 겁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거면 도와줄게 해서 어, 같이 준비를 좀 했고, 모든 서류와 이민 절차는 제가, 이제 시험은 와이프가, 이렇게 해서 네. 오게 됐습니다. 에이전시를 끼지 않고 개인으로 준비를 아니, 하신 거예요? 처음에 저희가 에이전시를 2군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서 그 같은 병원에 계신 선생님 네. 에이전시를 소개받고 어, 그쪽이랑 진행을 하다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절차부터 먼저 진행을 해줘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회사 내부상 안 돼. 어, 서로 이제 의견 충돌이 조금 있던 찰나에 그쪽에서도 뭐 계약서 변경이 있어야 되고 하던 시점이라서 네. 파기를 하고 한국 에이전시에 이제 괌을 보내는 그게 있었습니다. 처음에 목돈이 들긴 들었는데 당시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시급 계산이나 네. 괌으로 가는 게 이제 한국 경력을 다 음, 인정을 훨씬 괜찮겠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왔고,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해야 되는 나이인데 네네. 1학년에 가면 영어도 못하는데 네네. 외국 에이전시는 어디로 보내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애가 너무 힘들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싶어서, 괌은 이제 인종차별 이런 부분도 훨씬 없고 하다 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괌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행 결정을 이제 하시고 주변 네. 반응은 어떠셨어요? 집에 어르신들은 선택을 존중한다 약간 뭐 이렇게 좀 어, 얘기를 해주셨는데, 장인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애를 같이 키우셨다 보니까 예. 보면서 좀 아쉬워했는데 괌으로 가면서 조금 위안을 얻으시. 크게 막 반응은 사실 잘 없었어요.
직장 동료분이나 뭐 지인분들도 반응은 별로 없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막 미쳤냐? 거기서 어떻게 사냐? 한 달 뒤에 너 돌아올 거다. 미국 오기 전에 영어 실력은 공인 점수라든지 뭐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 취업할 때 예. 영어 성적이 마지막이고요. 오픽 쳤어요. IM 뭐 요 정도 예. 엄청 낮은 수준의 영어 성적이었고 이제 대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최저 라인을 억지로 맞추는 단계였고 예. 사실 저는 이제 출장을 다니면서 예. 많이 이제 겁이 없어진 것 같아요. 혼자 또 많이 가다 보니까 네. 물어야 되고. 네, 물어야 되고 렌트도 해야 되고 예. 가면은 최소 일주일 뭐 길면 3주 이렇게 있으니까 네. 아는 단어 몇 개 안 된 걸로 돌려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는 됐었어. 근데 이제 이게 진짜 살아가면서 필요한 영어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애를 보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전화가 온다든지 갑자기 내가 픽업을 좀 빨리 가게 됐는데 그 네.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 얘기가 안 된다든지 이런 거에서 좀 막히더라고요. 아, 이제 살면서 정말 공부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국 오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것들이 있으실까요? 돈 정리라든지 서류 저희가 3월 초에 출국을 하다 보니까 네네. 학교 배정이 됐었어요, 초등학교. 어. 그래서 이제 취약 포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게 좀 깐깐하다 보니까 그 등록된 학교에 가서 왜 이제 우리가 안 오게 되는지 인터뷰를 또 봐야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무슨 위원회가 개최가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유예가 있고 포기가 있던데 네. 저는 아예 포기를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제 왔거든요. 간단한 절차인데 사실 이제 학교를 가야 된다는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준비를 했고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뷰 할 때까지 일을 했었습니다. 출국 거의 한 달 전까지 일을 했었었고요. 네. 그리고 CNOR 자격증을 땄어요. 이제 한국에서 계실 때. 한국에서 시험을 예. 쳐서 이제 온라인으로 칠 수 있더라고요. 예. CNOR 자격증을 따면은 이제 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 인상을 아, 해줘요, 시급을. 15%를. 네네. 그 뉴욕은 거의 일부러 올려주셨어요. 예. 근데 여기 15% 인상을 해주더라고요. 와. 그래서 계속 연구하고 영어 공부를 같이 하셨어요? 아니면 따로따로 하셨어요? 저는 하지 않았고요. 직장은 안 했어요. 괌은 한국말만 하고 살 수 있다라는 아, 실제로 뭐,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시나요? 네, 많습니다. 실제로 어. 여기 슈퍼마켓의 90% 이상이 한국인 사장님이실 거예요. 어. 여기에 이제 건설업을 크게 하는 회사도 한국 분이 하시는 거고요. 차를 구매를 하러 가면 한국 분 이제 직원이 계시고 어디 가도 이제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아신 분들이 한두 분씩 조금 계세요. 그런 점은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영어는 안 들겠죠. 그럼 자녀 학교에도 한국생 비율이 좀 많이 있겠네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백인 비율이 낮아요. 사모로인이나 아니면 필리핀 2세대, 한국인 2세대, 한국에서 온 애들 이게 다예요. 여기 이제 미군이 많은데 미군들은 다 부대 안에 학교를 보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 막상 네. 와보시니까 한국에서 생각했던 주부, 아이를 케어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막상 와서 현실을 부딪혀보니까 어떠신가요?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출국 한 2년 전부터 이제 자택근무를 좀 하면서 그때도 똑같이 이제 유치원 등 하원 시키고 네. 뭐 태권도 학원 보내주고 네. 픽업해주고 뭐 지냈었는데 여기도 비슷한데 이제 단점은 이제 도시락을 싸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요리를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맨날 이제 하부님도 그때 보니까 볶음밥만 하시는데 네. 이제 저도 이제 볶음밥 하고 반찬 몇 개 이제 어떻게 유튜브 보고 해서 해보려고 하고 하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거의 주부의 삶이죠. 이제 갔다 와서 집 정리하고 빨래 돌릴 거 돌리고 뭐 하다 보면 반나절 가고 그 이후에는 이제 좀 처지지 않으려고 이게 의외로 엄청 처지더라고요. 사람이. 커뮤니티에 있는 헬스장 가서 이제 30분이라도 운동을 좀 하자. 운동도 조금 하고 저 혼자 이제 컴퓨터로 하는 일 좀 하고 하면 이제 애 하원 시간이라서 갔다 오면 그때부터는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애랑 자기 전까지 공부동만 하고 그럼 애가 이제 밤 9시쯤 자니까 그때부터 좀 자유시간. 자녀가 지금 한 분 계신 거죠? 네네네. 한국 나이로 8살이고 여기서 이제 7살. 원래 이제 학교를 바로 입학하려고 했었는데 애가 영어를 못 하다 보니까 요번에 1학년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8월에.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그 ESL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 받은 거예요? 아니요. 그 3월부터 5월 방학 전까지는 이제
사립학교 한 군데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로 이제 배울 수 있어서 2달을 이제 거기 1학년으로 보냈었고요. 이제 방학 때는 다른 학교에 썸머 둘 한 달을 보냈고 그게 끝나고 지금은 이제 스포츠 캠프라고 또 네. 여기가 이제 썸머 캠프가 정말 많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방학 때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에서 애들이 와서 서머 캠프를 듣고 가는 그런 서머 캠프가 많아서 썸머 네. 스쿨 비용이 만만치 않지 않나요? 첫 달 보냈던 데는 한 달에 한 670불 정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지금 스포츠 캠프 한 달은 한 600불 정도 한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여기 살면 50% 할인 뭐 이래가지고 네, 한국에서 이제 단기로 이렇게 오신 분들은 한 1,100불 정도 내셔야 돼요. 레스토랑 가시면 미니멈 팁이 18%부터 네. 시작하나요? 장점 중에 하나가 팁이 없습니다. 여기가 면세구역이거든요. 괌이 미국 명이지만 투표권이 없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괌에 주소지가 있다가 뭐 캘리포니아나 본토로 옮기면 그때 다시 투표권이 생겨요. 근데 비싸요. 채소 이런 거는 품질도 안 좋은데 가격도 정말 비싸고요. 섬이다 보니까 다 수입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좀 난감하게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팁은 없는데 사실상 이제 미국 분들은 마인드 자체가 팁을 줘야 된다는 마인드라서 네. 주거든요. 제 경우에도 만약에 저희가 뭐 어디 도넛을 사러 갔는데 그 푸드 트럭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항상 팁통이 앞에 있긴 있습니다. 다들. 도넛 조그만 거 8개에 5불이더라고요. 5불을 내고 팁통에 1불을 넣으니까 12개를 담아주더라고요. 이 정도는 뭐 6불 내고 괜찮은데 약간 그렇죠. 이런 마인드. 근데 뭐 택시라든지 뭐 투어 가이드를 한다든지 하면 네. 어느 정도의 팁은 이제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다음에 렌트비도 비싸다. 기본 투룸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살만한 지역에 괜찮으면 2,200불 넘어가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 물세 미포함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일단 1년치 월세를 내고 들어왔어요. 크레딧이 없어서. 네. 괌에서 그래도 조금 좋은 데는 3,000불에서 4,500불 사이 정도 월세가 하고요. 전기세도 한 달에 지금은 정부에서 9월까지 뭐 100불씩 내주고 있는데 그거 없으면 한 250불에서 300불 사이. 더우니까 이제 항상 에어컨을 트셔야 되니까. 거의 뭐 계속 돌죠. 단독주택은 더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 저희는 아파트라서 조금 적게 나오는 편이고. 미국 생활, 이제 괌 생활의 장점인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장 큰 장점은 간호사로서 페이가 좋다는 거. 업무 강도가 이제 한국에서처럼 종합병원이 아니다 보니까 병상 수도 적고 하다 보니까 약간 몸적인 부분은 편하다. 언어적인 부분은 힘들지만 한국이랑 가깝습니다. 거기다가 저가 항공이라서 네. 왕복 300불이면 당일 또 가능한 항공이 됩니다. 몇 시간 걸려요, 비행기로? 4시간 걸리고요. 와. 실제로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종차별이 거의 못 느낀다. 왜냐면 이제 백인이나 흑인 문화권이 아니고 여기는 아시아 문화권, 특히 이제 인종차별 같은 건 못 느끼고 날이 사계절 내내 따뜻하니까 뭔가 좀 여유로워요, 항상. 네. 남들 시선 안 느끼고 네. 남들과 비교 안 하고 살 수 있다는 거. 그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수상 레저 즐길 수 있다. 아. 저희도 요번에 패들보트를 하나 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애랑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고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바다에 가서 1대1 수영을 배워요. 와, 수영을 바다에서 배우는. 네, 수영을 이제 바다에서 관습을 하고 공기가 엄청 좋다. 저도 기관지가 좀 약하고 예. 아들도 기관지가 약해서 예. 봄에 꽃가루 알러지부터 시작해서 뭐 비염 이런 충농증 이런 게 심했는데 여기 와서 그런 거 싹 없어졌어요. 제 아들 같은 경우는 아토피도 조금 있었는데 그런 것도 다 없어졌어요. 단점도 있을까요? 미국 생활의 단점. 절차가 느리고 네.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 계속 가야 되고 서류를 떼야 되고 자동이체라는 것도 은행에 가야 돼요. 그 은행에 가면 또 아침 줄이 서 있어요. 또 이제 저는 살면서 종이로 체크 수표인가 네. 그런 걸 떼서 가서 하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섬나라다 보니까 거기서 거기 하다도 매일 보면 좀 지겹고 그래도 약간 도심의 그런 라이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여기서는 투몬의 호텔 거리밖에 없어서 어디 가도 뻔하다. 그래서 주말 되면 어디 갈래? 약간 이런 거 얘기하면 사실 여기가 하이킹 코스만 해도 100곳이 넘는다 하는데 하이킹을 한 번도 안 해요. 한 번은 또 가보려고 하는데 이제 아들내미가 나 가기 싫어 하면 그럼 또 어디 가지? 약간 이렇게 되는데
뭐 쇼핑센터나 뭐 이런 거는 너무 뻔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친구들 중에 아침에 한 짐을 싸서 바다로 가더라고요. 바다에서 어른들은 바베큐 구워 먹고 애들은 아침부터 해 떨어질 때까지 바다에서 놀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일상 같은 느낌의 네. 라이프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는 바다보다는 수영장이 편하거든요. 바다는 이제 뒷정리가 그렇죠, 많이 그렇죠. 돼요. 예. 모래부터 시작해서 세차를 하는데 참 엉망이. 근데 약간 괌에서는 그런 걸 좀 놔야 되더라고요. 미국에 이제 왔을 때 가장 힘들었던 사건이라든지 그런 아, 부분이 예. 있을까요? 처음에 애를 이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로 보냈다 했죠. 네네. 애가 이제 약간 쭈구리가 돼가지고 제일 뒤에 혼자 앉아 있는데 안 그때 들리고 저는 환경도 낯설고. 예,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이거 잘한 선택인가부터 시작해서 음, 그때 좀 미안하고 미국 와서 이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크게 많이 없는데 네네. 마음이 좀 아팠어요. 괌에서 미국에서 지내시면서 만족도를 1에서 10까지라고 했을 때 한 어느 네. 정도이신 거예요? 5점인 것 같다가도 어떨 땐 10점 갖고 하는 게 제 네. 상황이거든요, 사실. 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준이 와이프로 바뀌었고 살림을 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약간 낮아지는 것 같고 네. 옛날에 출장 다닐 때 자신감 있게 했던 영어도 약간 점점 쭈구리가 되어가는 것 같고 네. 그럴 때 약간 행복도가 좀 낮아지는데 여기 정말 날씨가 선셋이나 이런 거 보면 좋거든요. 네네. 그럴 때 그냥 와이프랑 손잡고 애랑 같이 이제 항상 이제 밖에 한 바퀴씩 도는데 그럴 때 보면 잘 온 것 같다. 또 그때는 또 10점 주고 싶고 아, 생각이 많은 네. 스타일이에요. 별의별 생각을 하다 보면 조금 그런데 집사람은 생각하지 말고 행동해라. 이거 공부해라. 한국에 그럼 계셨을 때 만족도는 몇 점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취미를 좀 다양하게 가졌었거든요. 네네. 다양한 사람들을 좀 만나면서 좀 재밌게 잘 살았던 기억이 많아요, 지금은. 네네. 근데 한편으로는 남들과 계속 비교를 하는 이런 물질적인 부분도 그렇고 직장 내에서의 위치적인 부분도 그렇고 어, 조금 더 애 교육에 맞춰서 이쪽으로 가야지 약간 이런 게 있었고 저는 뭐 바짓가랑이 찢어지게 노력하는데 또 주변에 또 어느 누군가를 보면 너무 쉽게 진입을 하고 약간 이럴 때 오는 약간 현타라든지 약간 이런 거를 잘 느끼는 성격이었거든요. 4에서 7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종합해보면 그래도 미국에서의 삶의 질이 한국보다는 더 높으신 거네요. 예, 뭐 언어적인 측면 빼고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이 미국 생활에서 이제 지내시면서. 일단 저희가 계약을 3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년이 끝나면은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지만 본토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이프도 이제 좀 더 크고 메이저급 병원에서 한번 일을 해보는 게 꿈인 것 같고 네. 한번 시작을 했으면 그래도 본토는 한번 가봐야 되지 않나 이런 어, 마인드도 있고 지금 계획은 그런데 또 뭐 3년 지나면 뭐 괜찮은 일이 계속 있을 수도 있긴 한데 네. 지금 계획은 뭐 그냥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개인 홍보도 괜찮습니다.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하나 하고 있거든요. 네. 미국 간호사 얘기랑 그 네네. 다음에 이제 간호사 이민 절차에 대한 네네. 에이전시도 나름 두 군데나 통해봤고 네네. 미국 에이전시와 한국 에이전시도 해봤었고 앵클렉스부터 이제 인터뷰하고 출국까지의 모든 절차를 제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 거기에 대한 글들을 쓰면서 제가 느꼈던 게 혹시나 간호사 분들이 조금이라도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도전해보셨으면 좋겠다. 블로그는 뭐라고 검색하면 나오나요? 블로그명은 미국 이민 좌충우돌 적응기 이렇게 미국 이민 자충우돌 적응기. 네. 주소는 영상 아래에다가 달아놓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미국 간호사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정보가 되고. 약간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른 들어가세요. 또 주무셔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인스타로 계속 연락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들어가십시오. 예, 들어가십시오.